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뭐 양봉장이네요. 양봉장이 나올 만한 날이죠. 돌파 지지 상승 지수가 이제 돌파하고 음봉으로 지지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나스닥 한번 보면요. 이 분봉이고요. 일단 뭐 분봉으로 봐도 뭐 그럭저럭 종가 비슷한 데서 약간 개파라고 시작했다 횡보하는 듯 하다가 앞에서 물량 받고 뒤에서도 물량 받고 개미 한번 털고 11시 반 요때가 이제 제가 얘기했죠.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가 눌림목이라고 보통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안 찍고 쌍바닥을 조금 작게 찍고 갔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작게 찍고 갔어요. 그 상승 한번 하고요. 시작에 물량받은 곳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한 번 더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1시 반에서 아이고 13시니까 1시 반에서 여기 내려가냐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2시 반은 좀 그렇고 이제 보통 한 1시에서 2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1시 반이 많아요. 요때가 자꾸 움직이냐 요때가 많아요. 요때가 1시 반 부근이 근데 보통 1시에서 2시 반 부근 요 부근에 이제 눌림목 아니 구라 매매가 많이 되는데 오늘은 양봉장이다 보니까 구락 없이 쭉 갔다가 좀 후반부에 조금 종가 비슷하게 아니 시작가 비슷하게 지지를 한 듯 했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서 매매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나왔으면은 여기는 1시에서 2시 반 사 2시 요 정도 사이에 뭔가가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번 오후 매매를 한번 해볼 만 했는데 저는 제 눈에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양봉작이다 보니까 미국장은 못 넘었죠. 넘을래다가 못 넘었어요. 그냥 그겁니다. 넘을래다 전고점을 넘을래다가 못 넘은 거. 이제 도지 하나 나왔으니까 넘을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전고점이나 이평선 바로 위에서 여기서 돌파할 때 여기가 영망치나 도지나 그냥 단양봉이나 이렇게 그냥 단양봉이나 아니면 뭐 하물며 그 음봉으로 망치든 영망치든 도지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단양봉으로 나와도 이평선 바로 위에서 이게 슈팅하는 게 많다.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슈팅하는 게 많다 그랬죠. 여기도 지금 이제 그 자리 여기가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22평선이 거기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미국장은 일단 뭐 슛을 하거나 뭐 어쩌거나 그건 없었어요. 그냥 올라가려다가 마른 장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장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장은 이렇게 뭐 우리나라 장이 그럭저럭 괜찮을 만한 장으로 만들어 놓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은 이제 미국 장의 영향을 조금 받긴 받죠. 간접적으로 받긴 받아요. 미국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오늘은 어, 이제 이런 날 제가 이제 햇빛을 위에서 받으면 이렇게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 뭐 이게 태양이라고 따집시다. 이게 태양인데 빛을 이렇게 쬐죠. 우리가 땅에 우리 사람들은 땅에서 사니까. 근데 아이고 씨. 나름 빛이 가리지죠. 여기 입장에서 보면 얘가 빛을 막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는 상승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승했다가 아니 요렇게 상승했다가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물량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나 여기 정고점에 있는 물량들이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물량들 그래도 침이 이렇게 짧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예 저 위에 물량을 받을 때는 크게 나오고 밑에 물량을 받을 때는 작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밑에 물량 받는 날 위에 물량 받는 날 밑에 물량 받는 날 위에 물량 받는 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지수는 1.52 굉장히 뭐 종일 올라가죠. 종일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조금
정체되는 거 횡보하듯이 정체하는 거 같다가 1시 반 정도에 이제 구라를 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저는 그 오후장 눌림목이 11시 때도 별로 없길래 오늘 양봉장인가 보다. 별로 먹을 게 없다. 왜? 돈이 특정 종목 한두 개, 서너 개 이렇게 많이 몰려야 먹을 게 많은 장인데 죄다 올라가니까 이런 날은 죄다 올라가는 날은 돈이 분산됩니다. 돈이 막 분산돼요. 그러면 제 목표가까지도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이제 아침장만 그냥 하는 게 좋은데 아침에도 엄청 큰 슈팅이 없을 만한 양봉장인데 오늘은 갭을 떴죠. 오늘 시작가 0.28 갭을 떴죠. 아까 미국장도 그럭저럭 괜찮은 날이라고 했죠. 그럭저럭 괜찮은 날인데 미국장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교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장이 제가 아까 돌파 지지 상승하는 날이라고 했죠. 여기 부분을 아래 꼬리 달고 돌파를 했습니다. 왜 돌파 지지 상승인지 보세요.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마이너스 출발해서 아이고 야야 마이너스 출발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 밑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칸 위를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지지선이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이 진조정 양봉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크게 상승을 하고 옆에 이렇게 붙어서 한 번 더 채워주는 거, 이게 진조정 양봉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장은 그건 아니죠. 음봉이 나왔죠. 갭 떠서 여기서 이날 갭을 떠서 1.16 갭을 떠서 무너졌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무너졌으면 그냥 박살난 건 이렇게 되면 박살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끝나고 여기 아래침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843.44를 음봉으로 지지를 한 겁니다. 돌파, 그러니까 이게 선으로 그리면 돌파하고 그 다음날 갭 떠서 이렇게 지지. 이렇게 죠 이렇게 된 거죠. 지지. 그 다음날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상승.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오늘. 그래서 돌파, 지지, 상승. 예. 그래서 제가 돌파, 지지, 상승의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용어를, 뭐 용어를 안 해주셔도 돼요. 예. 그냥, 이 새끼 이 새끼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네. 아이고, 왜 선 이상한 거지? 이 새끼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를 지지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양봉장이죠. 양봉장이라 오늘 아침에 그리고 0.2니까 시작가가 플러스 0.2 갭을 떴으니까 원래 오늘 같은 날은 종가나 마이너스에서 가면은 장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만. 예. 한번 볼까요? 아침에 어떻게 했냐? 종가 0%나 갭을 살짝 내려가거나 갭을 아주 살짝만 뜬 애들이 많이 가는 날입니다. 예. 바로 데이터로 나오죠. 예. 얘는 좀 삼화전자는 이제 좀 이게 뭐야? 아이씨, 업종 차트를 또 없애버리면 안 되지. 예. 업종 차트를 그만 보고요. 예. 이제 상승률 200일을 보면은 들여보내고 상승률 200일을 보면은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죠. 이게 나왔잖아. 이거 나왔잖아요. 예. 가운데 중자. 저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큰 상승, 꼭 상한가를 간 게 아니더라도 큰 상승을 하고 나서 가운데 중자가 나오면 그 위에서 갭 떴을 때 꽤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다. 예. 이게 좀 짧죠. 좀 짧은데 그래도 그 전날에 아래 꼬리가 좀 크게 봅시다. 그 전날 윗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좀 짧더라도 얘가 길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겹치죠?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겹치는 거 맞죠? 똑같이 그린 겁니다.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양봉으로 딱 되면은 에이씨 이렇게 그렇고 이제 이거로 칩시다. 대충 침과 침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 중요한 얘기하고 이제 쓸데가 문제나 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날
이렇게 큰 상승이 있고 나서 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생각보다 큰데 다시 그립시다. 크게 나오고 갭 떠서 살짝 가운데 중자가 나왔는데 요 갭 되게 보면은 어, 음, 여기에 갭과 여기에 갭이 아니 왜 안 나오냐? 여기에 갭과 여기에 갭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예, 꼭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쓸데없이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갭이 시작 부분이요.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밑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요 반쯤 이렇게 밑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한 그 원리예요. 원리로 따지면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그 원론적인 것만 따지면 여기서 요만큼 떴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떠가지고 이렇게 아래 거를 살짝 달고 가든가 그냥 가면은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시작 내가 이제 이거 세력차트 연구소장이 큰 상승 뒤에 가운데 중자가 나오고 나서 이게 음봉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음봉일 때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갭든 음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갭든 음봉이 되는 거죠. 많이 이렇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아니라 가운데 중자로 된 것도 밑에 뽕 크기와 위에 뽕 크기가 비슷하게 커진다고 하더라. 근데 얘가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았어. 조금 달았어요. 안 달 수도 있지만 일단 달았어. 그래서 음봉이야. 그래서 음봉이면 별 볼일 없네. 근데 양봉이잖아요? 그럼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래 꼬리가 없으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래 꼬리가 아예 없다.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아예 없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양봉으로 돼 있다. 그럼 잡지 마세요. 차라리 나중에 그건 이렇게 올라가서 놓치더라도 어쩔 수 없네. 내 먹을 게 아니었네. 그리고 말아버리시는데 만약에 양봉으로 이렇게 됐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 꼬리를 조금 단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야죠. 아래 꼬리가 긴 아래 꼬리 아이고 씨.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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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다 막 5% 아니 7% 8%막 8%는 오버죠. 4% 5%막 이렇게 된다. 그럼 무조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목표가를 빨리 잡고 나서 선정하고 나서 내가 1차, 2차 또는 1차만 보면 1차만 해놓고 기다리다가 목표가까지 1차를 가면 만약에 1, 2차가 있는 경우 1차가 가면 3분의 2를 버리고 2차까지 가면 다 버리고요. 이제 분봉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참고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걸 그렇게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상을 들어가고 나서도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또 워낙 좋아하시니까 근데 똑같은 경우인데 뭐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양봉일 때 잡았어. 그 목표가도 다 그어놨어. 1차, 2차 다 있어. 근데 얘가 목표가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이렇게 만약에 무너진다 이렇게 여기서 무너지고 있다. 예? 다시 그럴게요.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상승한 거에 반 정도 이 정도 무너지잖아요. 그럼 내 평단은 예를 들어 여기야. 내 평단이 여기라고 해도 상승했던 봉의 반 이상 무너지면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매도를 하세요.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음봉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안 잡으면 되고요. 음봉 됐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바뀐다. 그러면 아래층은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이 얘처럼 좀 똑같이 있는 경우죠.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야. 그럼 위에 층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아야 침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잡아도 돼요.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었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바라보는 거는 맞지만 올라가는데 아래 꼬리가 길다고 해서 잡아놓고 마냥 여기서 이렇게 되든 마냥 기다리는 거 내 평단 여기까지 내가 여기서 잡았다. 굉장히 빨리 잡았다. 그래도 여기까지 잡았다. 근데 내 평단을 위협할 때까지 내려왔는데 이미 올라갔던 거에 반 이상이 무너졌는데도 여기서 안 버리시면 안 돼요. 올라가셨다가 반 정도가 무너지면 얘 오늘 안 가는구나. 이렇게 침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고 내일 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조건 목표가가 있다고 해서 얘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그렇게 예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지금 추천 종목도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제 그런 꼴로 뭐야 오늘 물류 제 아까 봤던 게 메디쿡스 예, 물려주고 오늘은 이제 테마별로 안 보고 이제 요거별로 볼게요. 삼화전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간 거고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좀 안 보여. 아까 보니까 차트가 안 보이더라고. 1600 1660원 대략 1660원 여기면요. 저만치 뒤로 가서 뭘 보려고 했더니 차트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뭐 막상 보는 뭐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 곽초령 자리 많죠. 지금 띵띵띵띵 곽초령 자리가 많아요. 곽초령 자리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만 뭐 한 600원대 예를 들어서 여기 만 아까 660원이었나요? 대충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를 그럼 얘가 다 내일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추 다 가보이긴 하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나 보려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쵸? 아직 근데 여기 침 넘어서 여기까지 간 건데 글쎄 여기까지는 너무 높은가? 한 여기? 너무 이제 차트가 너무 늘어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너머에서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44% 14% 정도 갭 떠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내일 뭐 분봉을 보고 판단하면 되고 왜냐면 이거를 보고 판단하기가 이거를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장중에 이걸 이렇게 보고 이게 침도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양봉인지 음봉인지 나는 그것도 잘 안 보이는데 양봉이지만 상한가 간 걸 아니까 양봉으로 보이지만 이게 지금 중간에 침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은 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분봉 보고 어지간히 가면 버리는 겁니다. 강상이네요. 내일 14% 이상 갭이 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5%, 14%, 15%. 그 위에서 보면 이제 분봉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분봉 보고 판단하는 거는 아직 제가 이제 방송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냥 22평선을 깨면 버리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15% 이상 갭 뜨면 15에서 10, 이제 신고가는 아닌데 한 15에서 18% 이상 올라가면요. 이평선에 관계없이 그냥 분봉상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면 느낌만 나도 하나, 둘 느낌만 나도 그냥 버리세요. 예. 그러시면은 저 끝까지 보고 뭘 판단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무 머니까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시키면 정지가 됐다가 또 정지가 됐다가 또 이것도 뭐 나름 정지겠죠? 배당락도 하고 주식 병합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네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뭐 박살 나기 전에 이것저것 다 하나 본데 이제 약간 까치밥성인데 얘가 재수 좋으면 정말 재수 좋으면 정말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도 간다고는 하는데 뭐 얘는 여기를 가고 싶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되는 것 같은데 45% 내일 얘도 15%네요. 15% 이상 되면은 상 들어가신 분들은 한해서 새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그 오바죠. 예. 들어가신 분들은 한 15% 이상에서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예. C큐브 얘도 내가 이거 왜 관한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어 아니구나 상 갔으니까 내일 너무 높은데 하여튼 공간은 17%가 있는데 강상인가 종가상이죠. 내일 아마 밑에서 가서 이렇게 가면 끝날 겁니다. 17% 가면 끝날 겁니다. 예. 17이나 그렇죠 한 20% 17이나 20%까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종가상으로 갔는데 미친 척하고 저 위에서 14%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다른 거고요. 아직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하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상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14, 15 갭 뜨면은 그 위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밑에서 긁어서 올라가면 14, 15%까지 뿐이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엔투텍은 뭐예요 얘는? 얘는 전형적인 햇빛 받는 자리가 아닌데 상을 갔죠. 예. 아까 얘기했죠. 햇빛이 여기를 가리고 있는데 뒤에서는 원래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무너져야 되는 데가 아니라 보통 무너지는데 물량을 요만큼 받고 가든가 아니면 요
한 요막 아니 뭐야 다시 저 햇빛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돼서 보통은 그러니까 오늘 이게 상 관계가 많이 없다고 치면요. 상 관계 없다고 치면 보통 신이 한 요 정도나 나오고 말았을 텐데 이상하게 상을 갔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올라가면 햇빛을 그나마 받는 자리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이게 햇빛이 이렇게 가리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그래서 여기가 못 올라가는 자리라 물량만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건 물량을 받은 게 아니라 상한가를 가버렸잖아요. 근데 물량 받는 양이 많으면은 상도 가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원리는 아니고요. 오늘은 원래 이렇게 원래 이 자리에서 안 가는 날인데 이 자리에서 테마성으로 가는 날이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늘진 그늘진 곳에 이제 그늘진 곳이 상승하는 날이 있어요. 오늘이 이제 그날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는 경우가 다르고요. 얘도 맞고요. 얘도 경우가 다르고 얘는 이제 원래 뭐 근데 사실은 얘도 얘는 그래도 수렴을 했다고 저 예의상 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뭐 그늘진 자리에서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삼화전기도 이게 왜 그러죠? 내가 아까 걷나? 전저점 전저점까지 목표가를 해놨는데 거기가 상이더라고요. 예, 진짜 상을 들어버렸네. 예. 웃긴 놈이네. 나름 괜찮죠? 예. 얘도 내일 공간이 꽤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26%? 상도 그럭저럭 광상이고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 요 전저점 여기까지 뿐이 안 갈 거예요. 아무리 강상이라도 밑에서 긁고 올라가면 12%가 닿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상이 강하니까 아마 갭 자체가 12% 이상이 떠버리면 이거 꽤 많이 갈 겁니다. 여기 한 27%? 그럼 상 후보죠. 연상 후보입니다. 삼화전기는 연상 후보예요. 예. 애경 케미칼 얘도 이제 물량 맞는 자리에서 그늘진 곳에서 갔죠. 예. 이날 왕창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얘도 오리지널 그늘진 곳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그죠? 예. 여기보다 굉장히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얘도 상을 갈 만한 자리긴 해요. 상을 갈 만한 자리이긴 한데 그럼 이게 크게 보면 이거거든요. 돌파, 지지, 상승.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수랑 맞는 자리죠. 예, 돌파, 지지, 상승. 이평선을 기준으로. 예. 또 이평선을 기준으로도 맞지만 사실은 122평선도 지금 안 따라 올라와서 그러긴 한데 나중에 이제 얘가 위에서 계속 놀다 보면 이 122평선도 어느샌가 이렇게 많이 꺾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돌파, 지지, 상승 개념이랑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이평선이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골든 크로스라고 뭐 헛소리하고 그러던데 글쎄 골든 크로스라고 다 가면은 주식 물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대부분 그렇다는 뜻이겠죠. 예, 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또 너무 무시할 수는 없고 얘도 물량 받는 자리인데 그늘진 곳이죠. 예. 여기서 이렇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햇빛이 가려지는 자리인데 상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장 초반에 이렇게 테마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원래대로 따지면 목표가 그냥 여기에요. 여기나 1차 여기 치매 절반 여기 이것뿐이 안 돼요. 10에서 13%뿐이 안 돼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늘진 애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거지. 원래는 여기나 여긴데 10%에 두 배만 돼도 20%인데 와 그러면은 그 전저점 여기란 얘긴데 목표가가 그럼 25%, 야 이거 상후보구나. 그러면 서원을 25% 이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쫙 올라갔죠. 쫙 올라갔죠. 쫙 올라간 거 치고는 그거 치고는 뭐 여기 물량 여기서 받고 여기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털었을 확률이 큽니다. 아유 깜짝이야. 주스키는 말. 더 구체적인 질문이나 다른 검색어로 시도해 주세요. 알겠어. 깜짝 놀랐네. 예. 앙코르전은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이거예요. 제가 여기 얘기했죠. 이거 내 몇천 프로라고 대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자 여기 평단 여기서 요만큼이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좀 넉넉하게 위에서 찍을게요. 얘가 처음에 끝상까지 간 게 1579% 갔습니다. 1579%. 근데
내려와서 물량 한번 받고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있는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받고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두 번 참은 거야. 곽철용 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돌파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거의 육상 가까이 갔죠. 그러면 이게 1500 얼마 1500 몇 프로인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요만큼 왔으니까 여기도 190 몇 프로니 190%니까 1579%에 190% 올라갔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토탈로 해볼게요. 여기서 토탈로 저까지 가면 몇 프로인가 보세요. 제일 꼭대기까지 1048원? 4722%예요. 이게 복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내려왔다가 그 이자가 여기서 보존되면서 그 이자를 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4,722% 제가 4천 몇 프로인가 3천 몇 프로인가 올라갔는데 그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4,722% 맞죠? 예. 이런 차트는 일반적인 아무리 제가 나폴레옹의 후예들이라 세력애들이 불가능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처음 보는 차트입니다. 처음. 이 템버거를 가고 나서 여기 10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인가? 근데 10상에 11상으로 이게 요게 상이 아니네요. 요게 27%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예, 10상 맞죠? 10상 가고 나서 10상을 가고 나서 여기까지 가고 나서 여기나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봤어요. 여기나 요 모가지까지. 근데 머리를 돌파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돌파하고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 거는 이것도 물론 처음 봤고요. 여기도 처음 봤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처음 본 거죠. 예. 이것도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직 끝나지 20선을 좀 타고 가는데 뭐 제 증권 역사의 어떤 획을 긋는 차트가 아닐까. 나중에 이제 이 앙코르 유전 가지고 이 이름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본 차트. 써놨죠. 처음 본 차트라고. 상상 초월 초광력 태풍급 슈팅.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예. 제가 뭐 100년, 200년 증권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처음 봤어요. 예.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여기에 물량을 여기서 돌파해서 지지하고 받고 또 상으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상을 또 찍었는데 어, 고점의 모양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고점의 모양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이거를 고점의 모양으로 볼 텐데 사실 고점의 모양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나마 그러면 예, 끝나가네요. 그럴 텐데 오늘 상을 갔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입니다. 예. 근데 그래도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위험합니다. 자익을 이건 뭐 중국 관련된 뭐였죠? 얘도 알게 모르게 겁나게 갔네요. 알게 모르게 겁나게 갔습니다. 예. 얘도 프로테이지가 작은 프로테이지가 아니죠. 841% 거의 1000% 가까이 갔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하락하는 20선을 만났으니까 여기서 깨꼬닥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을 갔으면은 갭 살짝이라도 뜨면 내일 한 14%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밑으로 지나갈지 이 공간 위로 갈지 이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간 위로 가면은 또 되게 많이 올라가겠는데. 근데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뭐 중간중간 물량 받은 것도 없어요. 여기 물량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가? 물량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럼 얘는 이 상장되기 전에 이미 매집을 좀 많이 해놨나 봐. 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물량 받고 다시 구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올라가 증권. 얘네가 뭐 도대체 뭐 하는 회사라고. 가전 관련 그 내가 고기 굽는 기계 만드는 그 회사 같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예. 그런 기계는 많이 팔아요. 얘 뭐 지저분해. 얘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량 받고 올라가서도 받고 내려가면서도 수렴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간다고 했는데 다 지워버립시다. 예, 그건 그날의 판단이고요. 예, 오늘의 판단은 또 다를 수도 있죠. 오늘의 판단은 어, 나름 곽철용 자리를 한 번 묶고 두 번 묶고
3번 묶고 4번, 5번. 5번을 묶고 가는 자리라 굉장한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돌파 지지를 했는데 여기서 깨졌어요. 지지 않았는데 그냥 깨졌죠. 그래서 그러면 나가리로 돼야 되는데 다시 올라왔죠. 구라를 쳤어요. 얘가 지금 여기서 요만큼을 구라를 쳤습니다. 구라를 치고 한 애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더 간다고 그랬죠? 많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오늘 상을 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잘 안 보이네요. 이 차트가 깨져서 잘 안 보이. 너무 많아서. 근데 대충 보기에 여기까지는 가겠죠. 오늘이 30%니까 16%. 대략 16%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을 16% 떠서 무너질지 밑에서 긁어 올라가서 16% 갈지 그건 저도 모르죠. 나름 뭐 상이 나쁘진 않네요. 이거 살짝 깨졌지만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거래량이 무조건 괜찮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거래량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니아가 제대로 상승하는 자리에서 갔죠. 기가 막히네요. 예. 하루 페이크를 줬네요. 원래 이날 돌파 20선 돌파하고 이 다음 날 이날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슈팅을 하려고 저는 봤을 텐데 이 종목을 할라 쳤으면 근데 하루 가더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가버렸네요. 원래 제가 최애 좋아하는 자리가 이평선 돌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돌파를 하든 미리 돌파를 했건 안 했건 간에 하여튼 이평선 바로 위에서 앞전에 물량 받을 걸 받아놓고 이렇게 매집을 조금 나름 했죠. 그래서 이평선 바로 위에서 단양봉이나 영망치나 뭐 도지가 됐건 아니면 심지어 음봉으로라도 그렇게 단양봉식으로 나오고 나서 슈팅하는 날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인데 이 종목은 제가 원래 잘이 아니라 아예 안 하는 놈이지만 근데 어저께 페이크를 치고 오늘 갔네요. 예. 이게 두 개 합치면 30% 넘겠는데 그죠? 이게 아닌데 보나마나 30% 넘겠죠? 여기서 어저께 오늘 따지면 36% 그죠? 36% 맞네요. 36% 맞을 겁니다. 예. 딱 봐도 상한가 높이보다 높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종가로 따져도 33% 그죠? 예. 두 번에 나눠서 간 겁니다. 페이크로. 근데 얘가 왜 끝나 보이지 않을? 앞에 또 있구나. 상승하는 게 끝나 보이질 않네요. 물론 이제 큰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시간 되니까 나오나? 갭이 크지만 않으면 되는데. 괜찮네. 괜찮네요. 근데 아마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여기서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여기서 틱 갔다가 아마 시작하자마자 무너질 겁니다.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적당히 뜨는 게 좋아요. 저런 상황에서는 유니언 머터리얼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올라갔죠. 네,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올라갔는데 그 차트를 보면 뭐 여기 뚫는 날 왕창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큰 상승을 했으니까 내일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거 같네요. 근데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제 나스닥장에 영향을 받아서 종가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눠서 가는 식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큰 상승을 하고 나면은 15% 15%까지도 모르겠는데 20% 이상 가는 슈팅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가 안 된다고. 97% 쪽으로 통계를 생각을 하셔야지 3% 쪽에 통계가 나 있는 상황을 가지고 3% 쪽에 나는 럭키한 희망을 걸겠어. 그거는 되게 바보가 도박도 50대 50이래. 50대 50이래야 하지. 여기 3% 여기 97인데 3% 여기다 걸어?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럭키한 경우를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증권하면서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예. 얘도 봐라 살봐라 얘 분봉 봐라 얘. 종가 어디야? 여기야? 대략 여기가 종가인데요. 마이너스 24%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24% 오늘 하루입니다. 1, 2, 3, 4, 5, 6분 만에 하방으로 VI도 걸렸네요. 24%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3%까지 올라갔어요. 마이너스 24에서 3%까지. 그것도 내려올 때 VI 걸렸죠. 올라갈 때 VI 걸렸죠. 올라가서 또 VI 걸렸죠. 그래놓고 끝났으면 돼. 이해나 해. 누가 물량 크게 던져서 이거 차트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세력 애들이 이 물량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만해.
그래서 끌어올렸거나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지만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놓고 지지하고 나서 15%, 지지하고 나서 몇 프로야 이거? 24%, 24%까지. 그럼 얘가 오늘 하루 만에 변동성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따져볼까? 그래서 내가 일반 기업이랑 그 증권에서 따지는 거랑 그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0%에서 24%를 내려갔습니다. 그죠? 아, 이걸로 안 따져도 되는구나. 다 지워도 되는구나. 자, 종가에서 따져갑니다. 자, 마이너스 24, 그죠? 여기 보이시죠? 24%, 여기 오른쪽에 867원, 870원, 하여튼 간에 24%, 24.87인데 24%, 24에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3%, 24에서 3%까지 올라가면 뭐예요? 27%, 그러면 24, 27, 50 한 몇 프로 되죠? 50 몇 프로에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것, 이거 다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토탈로만 50 몇 프로에서 여기를 또 따져봅시다. 그럼 여기가 3%인데 4%로 칩시다. 24%, 20%, 50 몇 프로에, 아까 50 한 2, 3% 따지고 또 20% 따지면 오늘 하루 만에 변동성이 74, 75%, 그냥 내가 암산으로 대충 따졌을 때 24, 20, 뭐 여기 24, 또 27, 여기 또 20, 70%대가 움직인 거야. 하루 만에. 이게 이 기업이 이 코스나인이라는 기업이 어? 하루 만에 결국은 이거 주식상으로 따지면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야, 회사가 망한다는 소문이 있어. 직원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아, 그래? 그리고 한 9시 한 몇 분이야? 9시 8분. 9시 7분까지 출근한 직원들이 야, 우리 회사 사장이 좀 이상하대. 우리 망할 수도 있대. 퇴직금도 못 받고 우리 퇴사할지도 몰라. 야, 이게 명예퇴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기퇴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말 하고 있는데 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우리나라 실적이 좋아가지고 우리 회사 실적 좋아서 요번에 성과급 나온대. 아, 그래? 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그 해외에서 MOU 체결해가지고 야, 우리 저 저 내년에 우리 신입사원까지 뽑아갖고 야, 새 똥차들 다 직급 하나씩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대. 아니, 한 회사에서 9시 8분에서 9시 몇 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권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회사 사장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갖고 뭐 구속이 됐다. 관계없어요. 뭐 계약됐던 게 뭐가 파기가 됐어. 관계없어요. 망해가는 회사가 어디 큰 대기업 SK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랑 체결을 하려고 아는 거기 뭐 친인척이 현대 그런데 삼성이 있어가지고 체결을 할 거라 회사에 뭐 어떤 큰 이득을 볼 만한 소문이 돌고 있어. 관계 없어요. 주식은 움직이지가 않아. 그냥 그런 거 빗대서 우리 세력시들이 내리면 내려가는 거고요.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력 애들이 개미들을 팔게끔 여기서 호응을 유도를 하니까 야, 내려간다. 야, 우리도 팔아야겠네. 그래서 더 내려가는 거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가면은 개미가 애들이 투자도 안 해. 그러다가 이렇게 다 지워봅시다.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올라가네. 그러면서 이런 데서 잡는 거예요.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가면요 잡지도 않아. 잡을 이유가 없잖아. 뭘 왜 잡아 이거를. 뭐 여기서 잡아서 뭐 여기서 팔게. 거래세 빼고 못 빼고 세금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안 잡지.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야, 이거 여기까지 가나 봐. 이거 느낌이 여기까지 가나 봐. 이거 안 거죠. 여기까지 가나 봐. 그러면 또 심지어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잡는 것도 여기서 잡아. 언제? 이런 데서 잡아. 이런 데서. 야, 더 가나 봐.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이씨 물렸네. 이렇게 되는 거지.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면 매도 끝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가야 이렇게 탄력을 주는 세력시들이 탄력을 줘야 개미들이 붙는 거고 세력시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매집량을 가지고 주식수를 가지고 내려털고 해야 개미들이 오
견디다가 네 번째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씨 팔아버려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4% 5% 그냥 손절해버리는 거죠. 네. 오프라인상의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업의 그 가치나 어떤 추구하는 그런 그 기업 운영과 증권에서의 기업에 관련된 그 의미들은 다 다릅니다. 예. 얘랑 똑같이 보지 마세요. 다릅니다. 예. 몇 번을 강조하지만 다릅니다. 70 몇 프로 움직였어요. 하루에 0%에서 30%를 가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20 몇 프로 다시 원래대로 또 27% 3% 올라가서 27% 거기다 또 20%더 올라가서 24% 그러면 총 한 70 몇 프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상신전 일봉으로 봐야죠. 얘 또 얘는 왜 거놨어? 상신전자 내일 가면은 뭐 아까 장중에 걸었구나. 내일 여기까지도 공간이 있죠. 예. 기어 올라가면 한 18% 19% 되네요. 근데 이게 강상이면은 강상은 아니네요. 예. 종가상이네. 별거 없습니다. 예. 내일 18%만 올려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나오십시오. 상 들어가신 분들은 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아예 매수하지 마세요. 요새는 상한가 매매 하는 거 아닙니다. 요새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요새 하도 지수 얘기만 많이 해서 제가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상승률 상위를 좀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간다는 식으로. 얘도 뭐, 저, 1차, 2차. 잘못 걷네. 1차, 2차인데, 이 침의 꼭대기로 봐도 여기지만, 이 침의 절반으로 봐도 여기죠. 그래서 1차, 2차인데, 2차 안 갔어요. 23%안 가고, 1차 13%만 갔습니다. 예. 근데 얘가 이제 그 원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분봉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13%에서 봤을 때, 깜짝이야. 동료분 저렇게 웃으네. 그냥 여기서 매도했으면 맞죠? 13% 여기서. 예. 매도하고, 어차피 여기서 이평선 깨졌으니까, 보나마나 여기서 저 2차, 나머지 3분의 1이 여기서 틀렸을 테고, 여기 럭키해서 그냥 간 거 수준뿐이 안 됩니다. 예. 별거 없죠. 분봉을 보고 원래 판단하는 거예요. 일봉만 보고 판단할 때, 변동성이 이렇게 막 클 때, 요때만 제가 일봉을 보고 목표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분봉을 보고 더 디테일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국 무브넥스, 예, 신규주인가 본데요. 아닌가? 이름을 뭐 내가 안 하는 종목이라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 애인가? 차트는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데? 근데 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액면 분할, 배당락. 이 배당을 잘 주는 회사인가 봐. 나도 얼마 전에 배당금 받았는데 배당을 잘 주는 회사인가 봐요. 배당락 글자가 많이 보이네.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6% 크게 상승을.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봉이 작죠? 대체적으로 보면 봉이 작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안 해요. 이름도 안 해오고 있잖아, 이런 거는. 아예 내 인생 관심사에 빠져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솔브레인 홀딩스. 얘도 뭐 거래량이 많은 애는 아닌데, 어쨌거나 120 밑에 꿈은 120이듯이 20선 밑에 꿈은 20선 밑에 꿈은 20일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120 밑에 꿈은 120 밑에 종목의 꿈은 120이 맞아요. 근데 20선 밑에 꿈은 20선이 아니고요. 상승하는 20선, 이 파란색 상승하는 20선을 돌파했을 때는 지지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하는 120선을, 하락하는 20선을 돌파했을 때는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근데 얘는 지금 애매하죠.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지만 좀 애매합니다. 얘는 그럭저럭 들고 가면 그럭저럭 들고 가면 여기까지는 간다고 하는 건데 오늘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이제 스윙 차원에서 들고 가 보시고요. 이왕 매도를 하셨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매도를 안 하셨으면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가 보세요. 그러면 20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가 재수가 좋으면 며칠 안에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며칠 안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며칠 안에. 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보니까 차트가 그래요. 예.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올라갈 차트입니다. CI테크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거 왜 거놨어요 이거? 이건 되게 오래전에 거놓은 것 같은데요. 그죠? 굉장히 오래전에 거놓은 거네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오래전에 제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전고점 돌파 여기 전고 목 돌파하는 지점이 7% 그럼 14% 이상 근데 한 18%까지는 갔나 본데요. 그죠? 한 17%까지 갔네요. 돌파선에 두 배를 갔네요. 근데 이게 마음만 먹으면 더 갔을 수도 있어요. 크게 슈팅했으면은
정말 크게 슈팅했으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물량 받은 게 별로 없어. 물량 받은 게 여기까지만 있죠. 물량 받은 게 여기까지만 있고 이 지역이 없죠. 지금 이 지역에 물량 받은 게 없죠. 요거 하나죠. 앞에 거 요거 하나. 근데 돌파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한번 이거 바로 쏠 수도 있겠는데 바로 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네요. 바로 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쏘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쏠 수 어디야? 바로 쐈으면 이제 여기까지도 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뭐 가도 이상하진 않은데 느낌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곽철용 자리 비슷하게 대게 만들었죠. 따다다 따 만들었죠.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날 나는 날아갈 거야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일르죠. 딱 봐도 지금 일르죠. 예.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뭐 대략 어디까지 여기까지 대략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보수적으로 대충 그래도 딱 거기네. 보세요. 대충 그래도 이거 좀 더 올라갔네. 에이씨 딱 똑같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위지역 스튜디오 갭에서 무너졌고요. 이유는 모르지만 뭐 뉴스가 있겠죠. 이유는 모르지만 무너졌습니다. 이게 너무 갭이 높죠. 여기를 지지하고 갔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지지하고 갔으면 좋았는데 아니면 살짝만 여기서 살짝만 갭 떠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너무 많이 갭이 뜨니까 무너졌네요. 어떻게 저렇게 무너졌냐? 뭐 단일가 거린가 본데. 뭐야 이건? 얘가 그거네. 그 말 많았던 애걔 아니에요? 뉴스에서 뭐 상패 대내 많이 하는 애걔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벌써 하락으로 접어들잖아요. 근데 나름 발돋움 판도 만들어 놨어요. 나름 발돋움 판도 만들어 놓고 얘가 뭐야 또 별 광고 전화가 다 오네요. 핸드폰을 바꿔버리든 번호를 바꿔도 카톡은 핸드폰 번호를 바꿔도 카톡은 안 없어질 텐데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해서 그 계정이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꿔버릴까? KD가 아까 상 잠깐 찍었던 것 같은데 상 찍고 나서 풀어줬네요. 상을 찍고 나서 풀어준 게 왜 그럴까요? 앞에 물량 받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럴까? 이제 뭐 완성은 했죠. 곽철용 자리 완성은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거기 넘어갈게요.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야 이거 내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설마 마이너스겠죠. 에이 설마 마이너스겠지. 그죠? 예. 설마 이게 갭 떠서 올라가는 거. 아니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있기는 이렇게 아래침 달고 가는 경우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쉬었다 가나 봅니다. 예. 목표가 여기까지 정확하게 갔죠. 상을 근데 이 앞에 이렇게 물량 받은 게 없죠. 이 부분은 요 밑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 받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받은 것들은 많죠. 또 여기서 여기까지도 물량 받았고요. 또 밑에서 여기까지도 물량 받았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받았고요. 근데 이 위에가 없잖아. 물량 받은 게. 요거 하나 음봉으로 무너진 거. 요거 하나 말고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상을 들어가서 견딜 수도 있었을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매물 잔여 물량이 쫙 빠지면서 50만, 40만, 30만, 20만 이렇게 빠졌으면 이거 그냥 상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았어요. 예, 이런 데서 던지고 나오는 게 사실은 맞았습니다. 물량을 받고 이런 데서 이렇게 물량을 두세 개라도 받고 뭐 이렇게라든가 요렇게 뭐 요렇게라도 아니면 뭐 무덤이라도 이렇게 있던가 이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면은 상을 가기에 충분했죠. 이렇게 제 이런 말을 할 텐데 지금 얘가 슉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 외에서 매집을 해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렇든 안 그렇든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그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희망적인 도박성으로 들어갈까봐 없다고 그냥 보는 겁니다. 예, 오늘 뭐 지에논 에너지주도 얘는 원래 하락하는 자리 물량 받는 자리 맞죠? 예, 저거죠? 그늘지는 자리 예, 여기 막고 있잖아요. 그죠? 뭐 대부분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얘도 그렇고 라이콤도 그렇고
하락하다가 물량만 받고 내려가고요. 얘네 다 똑같네요. 사막 콘덴서. 얘는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한데 얘도 사실은 굳이 따지면 얘도 그늘진 자리예요. ASI 리소스 얘도 비슷하고요. 한국제 스펙은 제가 안 하니까. 범양건영도 마찬가지고 범양건영도 이제 뭔가 이제 수렴이 끝나가는데 얘는 대바닥을 깼네. 근데, 대바닥이 아니구나. 여기 밑에 있구나 대바닥이. 여기 전저점을 돌파를 하고 내려왔는데 약간 대가리가 종가가 올라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들고 갈 만한데 들고 가지 마세요. 저 새끼 별로 올라가지도 않더라고. 이화산업도 상 가고 나서 또 상 가고 또 상 갔는데 털었죠.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부족하죠. 이 많은 물량을 지금 주가 조작 세력 애들 그 종목이 막 계속 하한가 갔던 이유가 저 위에서 매도 물량을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주, 3천만 주를 신용까지 쓴 걸 던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500만 주뿐이 없어. 그러면 1,500만 주가 잔여량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1,500만 주를 사람들이 살려고 해도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또 하한가를 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여기서 첫날 500만 주 받고 다음 날 1,000만 주 받아냈어. 근데 아직 500만 주가 여기 2천만 주니까 500만 주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도 또 하한가를 가는 겁니다. 4일째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다 받아내니까 개미들끼리 사고 팔고 또 뭐 이렇게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애들 저 워낙 급하락으로 떨어졌으니까 저 반등이라도 있겠대. 그런 핫다하는 심리로 이제 좀 사는 애들이 있어서 4일째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뭐 삼천리인가 뭐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물량을 받는 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위에서 가끔 제가 상 이렇게 갔는데 분봉으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 새끼들이 이거 터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싶어서 못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한가 가까운 가격에 팔고. 왜냐면 한 번에 확 이만큼 팔아버리면 이 1,000만 주, 2천만 주를 받아낼 사람이 없어요. 호가창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 하루 만에. 그러니까 터는 것도 부분적으로 중간 이렇게 터는 거예요. 중간. 그래서 제가 털어내는 값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2천만 주, 3천만 주를 한꺼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여기서 개미들을 사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낮춰가지고 여기에 물량을 여기서 재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에이 짜증나고 던져버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낮춰버리면 던질 기회도 없으니까 이렇게 낮춘 애들이 많죠. 대개 보면 급락은 오히려 잡아보는 거죠. 반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량을 돈 주고 사는 것도 하루에 100만 주, 50만 주, 10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물량을 받는 겁니다. 한 번에 2천만 주 이렇게 받으려면 2천만 주가 이 호가에 저 매물로 나와 있질 않은데 2천만 주를 어떻게 살 수가 없죠. 그죠? 물건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또 물건이 예를 들어 2천만 개가 있어. 예를 들어 한 개가 한 사람 분이야. 2천만 명이 안 됐는데 2천만 주를 어떻게 팔아요? 200만 명 들어오면 200만 개만 팔리는 거고 300만 명 들어오면 300만 개만 팔리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럼 괜찮지만 그냥 이 주식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주식 하나당 가격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하나당 하나인 거지. 하나에 두 개가 아니잖아. 뭐 분식 회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오늘 전화도 많이 오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상승률 상위를 좀 보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가네요. 이제 뭐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전화도 막 때리고 얘도 지금 이게 아직은 햇빛을 가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얘도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물량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마 올라가서 대략 최소한 여기 근처까지는 아마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나 요 정도까지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고점의 모양은 아니에요. 요 하나 갖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간중간 하나씩 이건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모양새를 흐른다.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흐른다. 그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올라오는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 됐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모양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평선도 그래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원론적인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흘러버리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흘러버리면요. 여기서부터 기어 올라가면 아마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분이 안 갈 겁니다. 상승한 거에 반분이 안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지점이죠. 예. 항상 주식이 그래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만 보자. 뭐 오늘 상승장이라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음봉으로 확 떨어진 건 아까 그 위지역 스튜디오가 뭐 그 부분이 안 보이네요. 내일 한동안 이번 주 내내 뭐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라 뭐 휴장이니까 아마 5월 4일까지는 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코스닥을 보면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컴퓨터 벌써 느려졌죠. 예.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컴퓨터 완전 느려졌네. 안 되네. 꺼져버렸네. 제가 뭐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횡보를 길게 해버리면 저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횡보가 길어지기 전에 빨리 상승하는 20선일 때 빨리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렇게 빨리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해버리면 하락하는 20선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예. 120까지는 아마 다이렉트로 무너질 거예요. 60선에서 이제 지금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데 제가 60선에서 070 씨.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오늘따라. 저 방송 컴퓨터 느려져 갖고 저거 하고 예민해졌는데 여하튼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면 20선이 이렇게 늘어져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려고 해서 20선을 만나도 분명히 하락하는 쪽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 하락하기 전에 빨리 치고 올라가야 돼요. 빨리.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올라갈라 치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올라가 봤자 여기서 아마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잘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요 선에서 그 선이 정고점이죠. 예. 거기서 아마 무너질 겁니다. 안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요. 예. 안 무너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앙코르 유전 마냥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어떤 뭐 역대 주식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는 게 증권판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그런 게 나오더라도 일단 계산적으로 사전에 계산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정고점을 도달하더라도 아마 무너지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어야겠구나. 이게 맞는 겁니다. 예. 아니라고 쳐도 만약에 결론적으로 아니잖아. 네 말 틀렸잖아. 이렇다고 쳐도 3% 쪽에 뭔가 희망을 거는 거는 아니죠. 97% 쪽에 97%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 이쪽에 사전 계획을 짜는 게 사실은 맞죠. 물론 히든 카드로 만약에 이쪽이라고 하면 여기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생각의 주력이 3% 쪽보다는 97% 쪽으로 주력이 돼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매매의 기준이 없어져요. 손절 라인도 목표가도 다 해놓고 목표가 도달했는데도 안 팔아. 왜?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가는 거 아니야? 안 팔아요. 그러다 이렇게 음봉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평당 이하로. 또 손절 라인도 여기서 내려가면은 손절해야겠다. 말은 그랬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손절 라인을 걸어놨으면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안 깬다. 무조건 돌파할 것이다. 돌파 안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더라도 목표가에서 버리고 손절 라인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라도 일단은 다시 잡을 망정 올라갈 때 여기서 다시 잡을 망정 내 종목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매매 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요새 하도 제가 이제 너무 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자꾸 무너진다 하니까 무너지는 것도 조정 개념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그렇게 쪼를 일은 아니에요. 근데 조정하는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될까봐 이걸 걱정을 하는 거지 이 라인을 깨고 넘어갈까봐 아직은 그 상태가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그것도 단타 하시는 분들은 별 상관없어요. 스윙 하시는 분들을 제가 걱정을 하는 거지. 스윙 하시는 분들도 예,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 슬슬 평당 근처에 오는 종목들은 좀 나름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뭐 마이너스 한 4, 5% 정도 되는 거는 다 버리시는 게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실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